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늘 세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를 망쳤다거나, 밀레니얼 세대가 산업을 무너뜨렸다거나, 지 세대는 스마트폰 안에서만 산다고들 하죠. 언제나 이런 그럴싸한 이야기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심에서 거의 단 한 번도 주인공이 되지 못한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X세대입니다. 1965년에서 198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이들은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끊임없는 인정을 갈구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모든 성취를 떠벌리거나 자신의 노력을 정체성으로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들은 박수갈채 없이 자라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때는 1978년, 당신은 8살입니다. 학교 버스가 집 앞에 당신을 내려줍니다. 혼자서 현관문까지 걸어갑니다. 목에 걸고 다니던 열쇠를 꺼내 문을 열면 집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봐주는 어른은 없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도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죠. 스스로 먹을 것을 챙기고 텔레비전을 켜고 그저 기다립니다. 그 시절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정상이었죠. 수백만의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구해주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일찍 깨달은 아이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독립심을 배우게 되지만 동시에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배웁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그건 온전히 내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허락을 구하기 위해 문자를 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인터넷에 검색해 볼 수도 없습니다. 결과에 대해 타협할 수도 없죠. 스스로 결정하고 그 다음엔 감당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높은 우발성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행동과 결과가 어떠한 감정적인 완충지대 없이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것은 뇌가 상황을 예측하고 두세 발짝 앞서 생각하도록 훈련시킵니다. 부정적인 성격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자서 낭패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X세대 중 많은 이들이 문제가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 내다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건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시뮬레이션이죠. 어린 시절부터 위험을 계산하도록 훈련된 뇌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흥미로워집니다. 이들은 안정, 헌신, 충성심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며 자랐지만 동시에 이혼율이 치솟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년을 헌신한 직원을 하루아침에 해고하는 기업들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사회기관들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 담긴 무언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안전을 약속하는 모든 것이 진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증오를 낳지 않습니다. 대신 신중한 불신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이른바 방어적 비관주의라고 부르는 것을 말입니다. 최선을 기대하되 최악을 대비하는 태도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한 번 이상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면 더 이상 그것을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게 되니까요. 겉보기에는 냉소주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감정적인 갑옷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있습니다. X세대는 대개 호들갑을 떨지 않으며 모든 감정을 대중을 향한 성명서로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이 자신의 노력에 박수를 쳐줄 필요도 없습니다. 칭찬과 인정이 당연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오후 시간을 무사히 보냈다고 해서 메달을 주진 않았습니다.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대단한 인정을 받지도 못했죠. 그저 묵묵히 해내고 앞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박수에 의존하지 않는 어른을 만들지만 동시에 칭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어른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사생활입니다. 이들이 자랄 때는 일상이 영구적으로 기록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짓을 해도 수백만 명이 아니라 그저 주변의 몇 사람만 알 뿐이었죠. 이들에게 끊임없는 노출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하게 느껴지죠. 눈에 띈다는 것은 곧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일찍 배웠다면 그저 관찰하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X세대가 소셜미디어를 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기억 때문입니다. 이들은 또한 역설적일 만큼 거리를 두는 독특한 형태의 유머 감각을 발달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농담의 소재가 될 수 있죠. 어떤 것도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세상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반공 대피 훈련을 하고 정치적인 위기가 닥치고 어른들은 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주변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순된 현실을 겪었으니까요. 주변 환경이 불확실할 때 무심함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으면 상처도 덜 받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눈에 띄지 않는 강력한 직업 윤리를 형성했습니다. 생산성에 대해 길게 연설하지도 않고 규율에 대해 SNS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냅니다. 많은 이들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신문을 배달하고 가게를 보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법을 배웠죠. 이력서를 채우기 위한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이 무엇인지 배우는 진짜 실전이었죠. 이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스템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나 자신의 능력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요. 위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쓸모있는 사람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겠다는 조용한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대조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뼛속까지 독립적이지만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하면 예고 없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로 만들지도 않죠. 이들에게 의리는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라 실제 행동입니다. 어른들의 부재 속에서 친구들에게 의지하며 자랐기에 우정은 삶을 지탱하는 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대하는 태도에도 흥미로운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직함만 보고 무조건 존경하지 않습니다. 진짜 실력을 존중하죠.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안다면 기꺼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철저하게 거리를 둘 것입니다. 이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배운 겁니다. 이것은 비판적이면서도 동시에 쉽게 믿지 않는 어른을 만듭니다. 경제적으로도 수많은 위기를 겪어냈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죠. 이것은 핵심적인 신념 하나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것은 없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수입원을 다각화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창업 붐 때문이 아닙니다. 뼈아픈 경험의 축적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강인함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서적인 지원을 덜 찾는다고 합니다. 위로가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가 나약함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뇌에 새겨진 초기 설정은 명확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것. 덕분에 위기 상황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유능하지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거나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도록 허락하거나 항상 혼자서 다 해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X세대는 박수갈채를 받으며 자라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칭찬이나 끊임없는 노출, 영웅적인 서사 없이 오직 책임감으로 자라났죠. 그리고 그것은 행동하기 위해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는 어른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순간에도 좀처럼 칭찬을 요구하지 않는 어른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를, 약속된 안정과 뼈저리게 겪은 불안정 사이를 잇는 징검다리 세대입니다. 다리는 축하를 받지 않습니다. 그저 버티고 연결하고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 길을 내어준 뒤 소음도 박수도 없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뿐이죠. 질문은 이것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오늘날에도 그 단단한 갑옷이 과연 얼마나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박수 없이 자라는 것은 타인의 인정에 얽매이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찬사를 허락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세대에 속한다면 아마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을 테죠. 하지만 세대를 나누는 꼬리표를 넘어 여기에는 아주 보편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철저히 혼자라는 사실을 너무 일찍 깨달으면 좀처럼 남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지금 당신이 그 독립성을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오랜 습관에 이끌려 묵묵히 지고 살아가는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